9개월 7일 만에 1억 500의 수익이 났어요. 예, 축하드립니다. 저는 직장인이라서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는데 낙찰 후에 38일 만에 계약이 완료됐어요. 진짜 빨리 돼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네.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했던 이유가 뭐냐면 MJ 경매스쿨의 수강생님들을 전부 부자가 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전부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MJ 스쿨 수강생 캐로로입니다. 오늘 MJ 경매스쿨에서 이번에 경매로 낙찰을 받아가지고 1년도 안 돼가지고 1억의 수익을 내신 분이 있다고 해서 제가 모셔봤습니다. 경매하시는 분들이 거의 꿈같은 일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보통은 1년에 1억 프로젝트 만들기가 대부분 경매하시는 분들이 꿈꾸는 그 금액이거든요. 네. 근데 캐로루님 같은 경우는 9개월 만에 세전 수익으로는 1억 6천, 세후 수익으로는 1억의 수익을 냈거든요. 구독자분들도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어떠한 물건으로 어떠한 수익을 냈는지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충남 아산의 탕정면에 있는 삼성 트리 팰리스라는 아파트예요. 아산에 한번 자주 가보셨어요? 아니 한 번도 안 한 번도 안 가봤죠? 네. 한 번도 안 가본 물건을 낙찰받아가지고 지금 매각 차익이 얼마예요? 9천만 원. 와, 9,023만 원을 낙찰을 받으셨거든요. 아산하면 유명한 게 온양온천이더라고요. 탕정면이 끓는 물이 나오는 우물이 그런 뜻이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순신 윤영기가 성장한 곳이라 가지고 또 유명했던 곳이고, 자, 여기 입지를 보면 일단 학군이 좋습니다. 초중고가 밀집돼 있고, 그리고 지하철 탕정역과 천안 아산 KTX를 이용해서 서울 접근성이 용이하고요. 그리고 이 대단지 4,000세대를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산에 있으신 분들이라면 모두 다 선호하는 아파트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삼성전자가 옆에 디스플레이가 옆에 있고, 그 다음에 현대차가 아산에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수요도 충분하다. 제가 이 물건을 추천드릴 때 충분히 매수 수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렸던 물건이에요. 네. 낙찰 확률을 올릴 수 있는 팁을 항상 말씀드려요. 대형 물건이고 네, 맞아요. 화요일 네. 물건이어야 되고 네. 비인기 지역, 미상임차인이고. 케케로님이 3건을 받은 물건들 중에 2개가 대항력 있는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대항력이 있는 물건들을 잘 이용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매매 사업자로 가능한 물건들은 일반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걸 해야 된다? 대형 아파트 물건들을 하면서 낙찰 확률을 올릴 수 있는 조건을 맞추셔야지 낙찰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항력 있는 물건들은 구독자분들이 찾을 때 첫 번째는 실거래가 조회를 꼭 해보셔야 돼요. 계약가, 전입가, 이사 점유가 돼야 되거든요. 계약이 안 됐다면 이거는 대항력 조건에서 없어진다는 거죠. 현재 아파트 실거래가를 조회를 했더니 전월세 조회에 아무것도 안 나와 있었어요. 계약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겠죠. 두 번째는 근저당이에요. 등기부등본을 현황을 체크해 보시면 을구에 근저당이 어느 은행에서 이 아파트의 담보로 대출을 실행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저당을 실행했던 은행이 한 곳이 아니고 2곳, 3곳 이렇게 늘어난다면 은행에서는 분명히 거기에 누가 있는지를 꼭 확인한다는 말씀이시죠. 한 번은 은행에서 실수할 수 있지만 2번, 3번 이렇게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했다는 것은 안전한 물건일 수 있다. 분명히 전입세대 요구를 했고 그 현재 점유자가 누구인지를 가족인지 무상인지를 확인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집중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여기 이제 보면 대신 땡땡땡 부실 채권 상담 담당자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있어요. 대항력 있는 이런 물건들을 찾을 때는 이런 분들의 도움이 또 필요합니다. 첫 번째, 가장 궁금해한 대항력이 인정이 안 되는 무상임대차 계약서가 있는지, 두 번째는 무상임대차 계약서 관련된 걸로 몇 명 정도가 전화가 왔는지, 이 물건에 들어가는 입찰자 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전화로는 무상 임대차 계약서 상에 가족으로 나와 있는데 낙찰을 받고 나니까 무상 임대차 계약서를 줄 수 없다. 우리 낙찰 받기 전에 무상임대차 계약서라는 있다라는 걸 확인을 했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해결됐다 생각하고 낙찰을 받았습니다. 감정가가 8억 1,800에 한 번 유찰이 돼가지고 5억 7,277만 원에 최저 가격에서 17만 원 더 올려가지고 입찰가를 제가 드렸죠. 단독 낙찰입니다. 처음에는 무상임대차 계약서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문제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제 우리가 이제 경락 잔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잔금을 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대출이 안 된다면 큰일이란 말이에요. 낙찰 받기 전에 알아봤던 채권 담당자에게 무상 확인서를 줘야 할 의무가 없다라고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멘붕이 왔었어요. 그래서 등기부등본에 있는 근저당을 실행한 해당 은행에 전화를 했지만 결국에는
개인정보다 안 가르쳐준다. 은행에서 협조가 안 됐기 때문에 법원을 통해 가지고 사실조회 신청서를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지 않겠나. 근데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방법은 직접 점유자를 만나는 거고 아니면 사건 연락을 해보는 거죠. 원래 안 된다라고 했는데 캐캐로님이 또 전화하셨죠. 계속 저도 전화했어요. 처음에 안 된다라고 체념을 했는데 그 채권 담당자한테 전화해가지고 네.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계속 전화를 하니까 이분도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결국에는 알겠다고 주겠다 하시더라고요. 네. 낙찰은 근데- 제가 받게 하고 뒷수습은 캐캐로님이 하셨네요. 진짜로 무상 확인서를 받았어요. 임대차 확인서에 임대차 계약에 의한 입주자가 없음을 확인한다라고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면 됐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수도권 쪽에 대출 담당자한테 들었더니 이건 안 된대요.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어야 된대요. 이거면 분명히 된다 생각했는데 그래서 부산 쪽에 대출 담당자를 통해서 무상 확인서가 있기 때문에 대출 나온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수도권에 대출 조건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네. 법원에 직접 가서 사건 연락을 통해 가지고 해당 서류가 있는지 요구하는 서류가 있는지를 사건 연락을 했죠. 아무 자료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현장에 답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해당 물건지의 중개사 사무실로 들렸어요. 가장 눈에 띄는 정말로 운이 좋게도 며칠 전에도 그 소유자랑 전화를 했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관계 집행을 들어가게 되면 현 소유자에게 관계 집행 비용과 소송 비용까지 저희가 구상권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들었더니 내가 통화를 해보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여기 전입이 있는 상태인데 전출이 되지 않으면 제3자가 직권 말소를 통해 가지고 전 소유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라는 긴 장문의 글을 중개사 소장님한테 또 보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며칠 지나서 전출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대출을 하려면 은행에서 보는 것들은 네. 지금 현재 보증금이 있는 임차인인지 이 전입자가 누군지가 제일 그 위험 부담이잖아요. 네. 근데 그 위험 부담을 덜어내 버렸잖아요. 전출되면서 네. 다음 코스 이제 잔금을 칠 수 있는 거죠. 이 대항력이 있는 물건은 그렇게 쉽게 넘어갔고요. 낙찰 후에 38일 만에 계약이 완료됐어요. 진짜 빨리 돼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네. 세전 수익만 해도 9,023만 원이 나왔고요. 수익률로 분석을 해보니까 낙찰가가 5억 7,277만 원이고 매도가가 우리가 6억 6,300이었거든요. 대출 금액이 4억 6,500이었고 투자금이 한 1억 1,800 들었더라고요. 총 낙찰부터 잔금일까지 기간이 3개월 14일이 나왔어요. 그래서 실현 수익이 한 9,023만 원이고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4,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일반 아파트고 부역대 심평초 미인까지 가진 일반 아파트 투자자들이 골라야 하는 물건이거든요. 근데 경매 투자자라면 오히려 부역대 심평초 미인을 피해야 한단 말이죠. 경쟁이 너무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했던 이유가 뭐냐면 단체 물건이었어요. 같은 날에 동호수가 다른 매물이 한꺼번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내가 최저가로 입찰을 넣더라도 분명히 흐르는 물건이 나타나요. 낙찰받을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아지는 물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회원님들에게 추천드렸죠. 감정가가 2억 3,800에 한 번 유찰돼서 1억 6,600까지 대연동 롯데캐슬 레전드 아파트입니다. 거의 한 3,000세대급이고요. 부산 지하철 2호선 목골역이 있고요.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 대비해서 가격대가 상승 속도가 좀 빠른 아파트예요. 단체 물건으로 차를 이번에 받으려고 추천드렸던 건데 최고 시그레가가 3억 2천까지 갔던 물건이에요. 근데 부산에 하락장이 오면서 거의 반값까지 떨어져 있는 물건이죠. 하지만 전세 가격이 1억 7천에서 1억 8천 정도 시세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안전마진은 있다라고 보고 제가 추천을 드렸어요. 여러 물건들 중에 두 건이 낙찰되었습니다. 여름 휴가 때 낙찰된 거거든요. 캐캐로님 같은 경우도 167만 원 차이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이 첫 번째 물건을 매매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받고 그 계약금을 또 활용할 수 있는 연결되는 물건이었죠. 자, 이게 하여튼 1억 7,777만 원. 기존에는 이제 후순위 임차인들이 있었어요. 후순위 임차인이 명도 비용을 한 500만 원 이상을 요구하시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임대차 자기들이 계약을 했을 때 최초에 전 소유자, 전 채무자, 법인에게 계약을 할 때 이 시스템 에어컨, 이 설치 비용을 상식에서 벗어난 일인데 임차인한테 요구를 했다더라고요. 그 대신 보증금 외에 이 500만 원 들은 거는 나중에 계약 만료가 되면 임차인한테 돌려준다 라는 조건으로 이렇게 표준 임차 계약서까지 자기 보여주시더라고 저한테. 네. 그러니까 본인은 이 500만 원을
낙찰자한테 요구할 권리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거 부합물로서 인정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 소유자, 임차인 사이의 채권 채무 약정은 반환 청구는 전 소유자에게 해야 한다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말이 안 통하죠. 그래서 제가 강제 집행 개국까지 갔습니다. 개국까지 갔더니 그때서야 이제 이사 준비를 하면서 강제 집행 전에 마무리가 된 사건이에요. 집 내부는 깨끗합니다. 첫 번째도 인테리어 비용이 안 들어갔고요. 두 번째도 이거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갔죠. 도배만 해갖고 한 100만 원 정도. 아파트를 사서 2천만 원치, 3천만 원치 인테리어 할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판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은 손쉬운 물건들이죠. 깨끗한 상태로 매매를 내놨죠. 네. 근데 이 아파트가 우리만 받았던 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유튜브에서도 이 물건에 대해서 방송을 하시더라고요. 돈 없이 땡처리 아파트 사서 수익 내는 방법으로 이 주제로 방송을 해서 그 아파트가 대연동 롯데캐슬 레전드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방송하고 난 뒤에 다른 분이 2억 5백에 바로 팔았어요. 우리는 이제 그 가격보다는 네. 조금 더 높게. 그러면서 한동안 좀 조용했어요. 조용했다가 또 이분이 방송을 하더라고요. 또 이분이 방송했어요. 그래서 그 주에 방송 인지도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당일날 2명이 집을 보러 온다는 거예요. 2억 천에 손님이 있다. 지금 바로 가계약금 넣으려고 한다라고까지 왔었어요. 또 다른 중개사님 전화가 온 거야. 그리고 오전에 봤던 사람 외에 오후에 다른 사람이 보러 온대요. 그분은 2억 1,500이면 저희가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계약이 됐습니다. 요즘에 또 전자계약서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전자계약서로 했고 2억 1,500 매매 계약이 됐습니다. 수익률을 분석을 해보면 낙찰가가 1억 7,777만 원, 매도가가 2억 1,500만 원. 대출 1억 4,100만 원 나왔고요. 투자금이 4천만 원, 실현 수익이 3,230만 원이고 요거는 낙찰받고 잔금까지 딱 5개월 걸렸어요. 그래서 세후 수익이 2,593만 원. 네, 2,593만 원이 네.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아까 4천만 원, 요번에 2,500만 원, 이렇게 한 3천 정도만 더 올라가면 1억. 우리가 얘기했던 1억이 달성되는 거네요. 네. 이번에 세 번째 스토리를 또 말씀드릴게요. 평택이었습니다. 평택. 물건을 막 찾다가 제가 한 기사를 봤어요. 분당이라든지 서울 중심지라든지 핵심지는 가격이 막 올라가고 있는데 평택만 안 올라간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생각하기에 평택은 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경매 투자자로서는 남들이 가지 않는, 남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 이런 지역들을 더 유심히 보고 거기에 있는 장점을 파악해가지고 입찰을 하셔야 되거든요. 평택 물건은 대형도 아니고 24평에 저층도 아니고 중간층이에요. 그러면 이 소형의 중간층이고 2억 정도의 매물이라면 많은 분들이 보실 거거든요. 물건의 장점, 24평의 매매 사업자, 일반 경매 투자자들이라면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평택의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예요. 더샵이라는 브랜드거든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인근에 지제역이 있어요. 요게 GTX-C가 연장이 된다라고 교통호재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삼성전자가 있어요. 그리고 물건의 단점을 보면 오히려 우리가 이걸 낙찰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정부 대책이 있었습니다. 여기 날짜가 10월 21일에 매각기일이었는데 그 전에 10월 15일 날 매매 사업자 대출 규제가 나왔었어요. 두 번째, 부동산의 하락 지수가 높았고요. 세 번째, 요번에도 대항력이 있었습니다. 대항력이 문제가 없다면 충분히 입찰해 볼 만하도 괜찮겠다라고 해서 제가 추천을 드렸죠. 케케로님이 지금 물건을 총 3개를 낙찰을 받았거든요. 다 무슨 요일에 받았죠? 화요일에 받았어요. 화요일에 받았죠. 네. 왜 그러냐면 법원 일정을 나중에 살펴보시면 화요일이 많은 법원에서 해당 물건들이 법원에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많다라는 거는 흐르는 물건이 많다라는 거고 경쟁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어서 낙찰받을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아지는 거거든요. 네. 이 물건도 화요일이었고요. 여기 임차인 현황에 봤을 때는 전입일자가 2019년 10월 14일이었고 말소 기준 권리가 2021년 7월 22일이라 가지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일자가 빠르죠. 근데 조금만 더 집중해서 본다면 아래에 기타 상황에 이 땡진이라는 이분이 채무자의 상속인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다라는 거는 가족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물건을 제가 대항력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추천을 드렸습니다. 단독이었습니다. 네. 단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저가에 비해서 300만 원 더 올렸죠. 네. 가볍게 낙찰 받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또 걸리는 게 있죠. 항상 대항력 있는 물건들은 꼭 대출 문제가 걸려요. 상속인이라고 하지만
대출 불가다. 결국에 뭘 찾는다?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또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확보하는 과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해당 법원 사건 열람을 통해 가지고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찾거나 발견하거나, 두 번째, 직접 점유자에게 달라고 해야 돼요. 쉽지는 않아요. 네. 쫓겨나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가족관계 증명서를 요구했다가는 오히려 더 명도에 어려움이 더 생길 수 있는 거고, 또 오히려 명도의 기한 연장이 더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점유자분하고 협상을 할 때는 잘 얘기를 해주셔야지 명도가 잘 된다. 이번에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점유자와 통화를 했어요. 관리실을 통해 가지고 제 전화번호를 드렸고, 아들이 전입되어 있는 거 맞다. 근데 본인의 남편이 의료사고로 소송을 하고 있는 중이다. 소송 결과가 한 2월 달에 나오니까 3월 달에 이사를 희망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대신 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소유권 이전한 날로부터는 임료가 발생된다. 가능하냐? 우리가 매매의 목적이라서 집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승낙을 하셨죠. 네. 우리가 제일 원하는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받았고, 와.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바로 잔금을 쳤죠 이제. 그래서 요번에 매매가 됐죠. 그 3개월치 대출이자도 그 월세로 받아가지고 대출이자 지금 안 내고 있거든요. 점유자 명도 전에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수익률을 분석을 해볼게요. 자, 낙찰가가 2억 8,277만 원, 매도가가 3억 2천, 대출 금액이 2억 2천, 투자금이 6,200만 원. 낙찰받고 5개월 만에 세전 수익이 3,723만 원이 나왔고, 세금은 1,130만 원 그렇죠. 내고 세후 수익이 3,398만 원. 와, 네. 축하드립니다. 자, 그래서 1억이 됐느냐? 9개월 7일 만에 1억 500의 수익이 났어요. 선생님 덕분에. 저기다. 나도 경매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이렇게 왕초보 직장인분도 1년도 안 돼가지고 1억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증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님들도 이런 사례를 통해 가지고 제2의 케케로님이 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가지시고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시면 원하는 수익들을 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2의 케케로님, 제3의 케케로님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전부쌤 실전 투자반 1기거든요. 날짜가 이제 3월 11일 날 부산에 시작을 하고, 네. 그리고 서울은 3월 13일부터 시작을 해요. 경매를 하고 싶은데 초보라서 너무 못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실전 투자반에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직장인이라서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는데, 왜냐하면 직장 일도 있는데 요거 공부까지 해야 하려고 하면 너무 벅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학원에서 모든 걸 올인원으로 다 해주기 때문에 낙찰부터 명도까지 다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상태라서 전부쌤만 믿고 하시면은 저처럼 이제 낙찰을 받을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왕초보 직장인도 1년도 안 돼가지고 1억 이상에 대한 수익을 내는 부분을 구독자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2026년도 여러분들 큰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네.